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다뤄드릴 책은 안티프레질인데요. 많은 분들이 보셨을 수도 있고 안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계기로 좀 어려운 책이지만 접근성을 가지시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저희가 이제 이 책으로 한번 독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이거예요. 네. 우리가 어떤 사람들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안티프레질 다루잖아요. 왜 안티프레질 다뤄야 되는지 그것부터 이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망하려고. 왜냐면 왜 하필 안티프레질 책이냐 이거죠.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잘 될 생각만 해요. 잘 되고 싶어 하고, 잘 되는 거에 굉장히 집착하죠. 그래서 뭐 안 되면 성공 안 되더라 하면 우르르 몰려가서 거기다 또 돈도 좀 꼬라박고 또 이제 울면서 나오기도 하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안 망한다는 거는 망하는 거에 대해서 디자인을 해봐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재수없는 얘기 하지 말라 그래. 예를 들어서 제가 제 남편하고 처음에 이제 연애 시작했을 때 차를 타면 이제 저는 좀 이렇게 기둥에 차를 바짝 붙인단 말이에요, 주차할 때. 그러면 옆에서 쓱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내 차 긁는 줄 알고 객감놀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이렇게 입을 방정맞게 이런 걸 왜 하냐고.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그 일이 나에게 닥친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왜? 주변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기운을 나한테 주는 게 싫은 거야. 왜? 내가 내 차를 긁을까봐라는 건 내가 나를 못 믿는다는 거야. 나의 운전 솜씨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안 선다는 거지. 근데 그런 분위기 조성하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어느 순간 부정적인 것은 입에 담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자가 돼버린 거야. 근데 그런다고 여러분 인생에서 부정적인 일이 안 생기나요? 안 생기는 건 아니죠. 생겨요. 왜냐면 우리는 통제할 수 있는 영역보다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더 커요. 근데 그 재수 없는 얘기 하지 말라는 그 하강 국면, 망하는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려면 뭐가 망하는 거고 뭐가 망하지 않는다는 거를 좀 알아야 돼요. 전 그런 의미에서 이 안티프레질이 굉장히 적절한 책이 아닐까. 맞아요. 이 책 자체가 사실 의미하는 게 안티프레질이지 프레질 책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삶을 사는데 우리가 잘 살려면 프레질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안티프레질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그래서 모르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안티프레질 개념을 찾아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건 오늘 왜 안티프레질 이 책, 그러니까 이 책 안에 진짜 중요한 것들을 좀 이제 인사이트를 좀 뽑아서 이게 최대한 우리의 독서를 사실 피독을 우리 안티프레질 많이 다루잖아요. 네. 거기에 넘어서 이제 좀 더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 다루고 나서 정말 괜찮았던 거를 좀 유튜브에서 좀 공유하고자 해가지고 오늘 네. 이 안티프레즈를 다루게 됐어요. 오늘 제가 제일 재밌게 다루고자 하는 이 부분은 옵션에 대한 내용인데요. 혹시 지난번에 우리 한번 다뤘을 때 옵션에 대한 부분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옵션이라고 하면은 사실 여러 가지 선택권이잖아요. 근데 아마 옵션 아마 주식하시는 분들이 제일 이 키워드가 그렇게 이제 그 방향으로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옵션이라는 건 선택권이에요. 네. 내가 이 남자를 만나서 이 남자랑 꼭 결혼할 필요는 없잖아. 두루두루 만나보고 그 중에 하나 이제 고른 게 여기잖아. 그게 바로 옵션이에요. 그래서 옵션에 대한 이 내용을 다루려고 했는데 사실 이 옵션을 잘 다뤘을 때 우리가 삶이 되게 윤택해지고 좀 더 잘 살 수 있다. 안티프레질에서 다양한 개념이 많아요. 근데 오늘은 옵션의 이 개념에 대해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일단 저는 왜 안티프레질 이 책을 읽고 왜 이런 옵션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 일단 저는 총 3가지로 저는 봐요. 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이성적으로 내가 오늘 성공하든 내가 실패하든 내가 내 삶의 꼴이 지금 이렇든 좋든 나쁘든 그러니까 IQ가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치. 예. 왜냐면 이거는 이성적으로 내가 이게 무엇인지 이걸 인지하는 능력이 나는 IQ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이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과연 실력이 어느 정도 되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능력? 예, 내 지금 주제 파악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 예, 내 위치가 어디에 있고 사회적으로 내가 왜 이 정도밖에 못 살고 있는지 이거를 이해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분석하는 게 나는 IQ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EQ라고 생각해요. EQ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또 이 책을 다루거든요. 왜냐면 사람이 이게 IQ만 좋다고 해가지고 이게 성공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본인은 IQ가 어떻게 되세요? 저 IQ가 높은 편은 아니에요. 얼마인데? 왜냐면 제가 모르겠어요. 저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네. IQ를 저도 검사해보고 싶어요. 근데 나는 IQ를 검사했을 때 생각보다 IQ가 못 나올까봐 이제 자신감이 없어요, 사실. IQ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요.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EQ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EQ는 어떤 거냐면 의사소통 능력이고 표현 능력이고 창의력이고 감성 터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제가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 좀 더 호감이 간대요. 해요. 온라인에서는 그냥 유튜브를 봤을 때는 2D로 보이잖아요. 그치. 그리고 거기에 어떤 쌀쌀한 어떤 그런 면만 봤다면 실제 현장에서 봤을 때 훨씬 더 소통도 더 매끄럽게 잘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하나의 표현의 방식에 있어서 디테일이고 센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일반 지루하게 표현할 거냐 아니면 좀 더 다양한 면으로 서로 소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또 우리가 듣고 배웠던 거를 이제 우리의 배경을 어떻게 표현해내냐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책을 또 어떤 방식으로 내가 또 통합해서 표현해내냐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EQ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 책을 근데 마지막으로 이게 더 중요하더라고. LQ의 능력. L은 love란 뜻이거든요. E는 emotion 뜻이잖아요. 네. I'm intelligent라는 뜻인데 LQ의 영역 때문에 또 우리가 이 책을 다룬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람들은 의사소통도 좋아. 예, 그리고 표현 방식도 좋아. 그리고 IQ도 좋아. 하지만 위상이 없어. 하지만 존경을 못 받아. 하지만 뭔가 이런 열정적인 팬들이 없어. 그런 어떤 뭐라고 하지 이런 어떤 그룹이 없어. 뭔가 이런 리더라고 해도 진짜 존경하는 리더. 내가 이 리더라면 내 모든 걸 다 바칠 거야. 이런 리더. 그런 리더의 존경심을 얻는 리더 사실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이 세상에. 근데 또 찾아보면 또 많아요. 그치. 예. 그래서 IQ, EQ, LQ를 위해서 우리가 나름 종합적으로 찾아보고 리서치한 가운데 이 책을 가장 우리를 그렇게 이 세 가지 영역을 가장 발전시키는 책이 아닐까 해가지고 사실 오늘 다루려고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의 개념이 옵션의 개념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IQ나 EQ까지는 그래도 들어봤어. 근데 LQ는 솔직히 되게 막막하고 와닿지 않거든. 왜냐면 내가 어느 집단의 리더가 될 필요도 없고 리더를 할 마음도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리더가 난 절대 못 된다는 걸 나는 그냥 아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네. 나는 그냥 굴러먹다 끝날 거야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조차도 LQ가 왜 중요한지 또 그것도 궁금하네요. 일단 그 사람들이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치.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보통 그러니까 3단계라고 했을 때 2단계도 못 닿았거나 1단계 겨우 닿을까 말까 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아직 거기까지 안 가보면 뭐 100억 번다 하는 사람들 와닿지 않아. 내가 1억도 못 벌고 있고 내 인생에서 이제 겨우 월 200만 원밖에 못 버는 사람들한테 막 100억 번다는 얘기를 해봐요.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LQ의 영역은 이 책 자체가 사실 부자들이 읽는 책이에요. 이 책을 제가 로버트 키오사키하고 누구지? 패트리인가? 네, 패트리인가? 그 어떤 보험 회사의 대표분하고 이제 소통할 때 스킨 인 더 게임이라든가 뭐 안티프레지라든가 그리고 행운에 속지 마라 뭐 이런 책들을 다루더라고요. 그랬을 때 뭐야 그 책을 리뷰를 하는데 부자들이잖아요 사실 천만장자잖아요. 근데 막 이 표정이 나오는 거야. 이 책이 얼마나 대단한 책인지. 난 그래서 그 사람의 표정을 보고 바로 네이버 검색해봤거든요. 그래서 구매한 책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부자들이 다루는 책인데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내가 만약 부자가 됐을 때, 아직 부자가 안 되더라도 부자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떤 책을 읽지? 그래서 저는 이 책, 내가 이런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책이었어 하면서 좀 구매를 할 것 같은데 어려운 책이에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어렵긴 하지만 대신 이걸 잘 다뤘을 때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영역을 거의 다 다룰 수 있다고 생각돼요. 그럼 대표님은
IQ, EQ, LQ 이게 다 중요해. 이걸 네. 다 갖추면 제일 최상이야. 그리고 사실은 큰 돈을 버는 끝점인 사람은 이걸 다 갖춘 사람들이 거의 많아.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LQ예요, LQ. LQ. 네. 왜요? 저는 왜냐면 이제 저는 LQ의 L이 사실 사랑이잖아요. 그치. 네. 네. 사랑이 있는 사람은 방금 얘기한 EQ도 따라오고 RQ도 따라오고 개발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정말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DNA 자체가 빌런이에요. 그러니까 DNA를 가지고 그 생각이 정말 작은 사람들이 있어요. 있지. 그거는 사랑이 없다라는 표현보다도 리더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이 리더 자리에 가잖아요. 다 죽이지. 다 죽여요. 맞아. 그런 빌런이 있어요.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배트맨을 보더라도 배트맨은 어때요? 영웅이잖아요. 근데 빌런이 있어요. 조커가 있어요. 있죠. 조커도 그렇고 배트맨도 그렇고 똑같은 상처와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는 어때요? 진짜 조커 짓을 하는 거예요. 광대 짓을 하는 거예요. 빌런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어떤 합리화를 넣어가지고 빌런을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빌런의 정체성이 돼버리고 걔한테는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주고 아무리 그걸 해석을 잘 시켜줘도 걔는 나쁜 쪽으로만 이게 계속 발달이 되고 영웅은 어때요? 배트맨은 어때요? 상처를 가지고 오히려 영웅이 되고 분노를 가지고 오히려 영웅이 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DNA가 나는 딱 지금 얘기하는 LQ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LQ의 영역은 타고났다. 그래서 뭐 제일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게 와닿지 않은 경우는 당신한테 이런 LQ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코칭하다 보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 나는 있다고. 왜냐면 사람은 이래요. 내가 이런 걸 믿고 내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도 가지고 있다고 있을 거라고 착각해요. 맞아. 근데 사람은 잘 안 변한다는 거 아마 사람들 잘 알 거예요. 근데 변해도 어디까지는 변할 수 있냐? IQ와 EQ까지는 변할 수 있어요. 근데 LQ까지는 터치가 안 돼. 난 그걸 그냥 발견했어요. 그냥 인문학적으로 사람을 많이 스쳐 지나가고 많이 개입하고 많이 이렇게 소통하고 코칭하고 이렇게 사람 어울리다 보면 이 세 가지 영역에서 그냥 다 보이더라고요. 잠깐 이런 것 같아. 네. 좀 뜬금없는 소리인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그 지인 중에 사주의 그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분이 있어요. 되게 깊게 공부를 하셨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원래 공교육에서 선생님 하시는 분인데 안타깝지만 정해져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라는 말을 저한테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IQ, EQ는 솔직히 저는 IQ는 정말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맞아요. 게 제가 중학교 때 IQ가 103이었어요. 근데 전 제가 지금 103이라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노력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EQ도 발달이 가능하다고 저 생각해요. 맞아요. 누구와 함께 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조금 물들 수 있는 영역인데 LQ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실 때 정말 유전적으로 저희가 과학적으로 여러 실험에서 49%는 유전적으로 결정이 나 있대요. 51%는 후천적으로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영역이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49보다는 51을 바라보고 살아야 희망이 있어. 내가 지금 타고난 건 그래도. 근데 LQ는 49%의 영역이라는 지금 느낌이 들면서 갑자기 그 사주 선생님이 말했던 정해져 있다는 게 얼추 맞을 수 있겠다. 이게 동서양이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 다. 저는 명리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고등학교만 나왔고 저는 그냥 내 경험으로 얘기했을 때 그냥 내 경험 기반으로 봤을 때는 나는 그걸 깨달았어요. 책에서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런 어떤 상황을 책을 통해서 확인한 거죠. 그리고 이 영역을 잘 다뤄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런 고전 같은 책에서 제가 이걸 발견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위로를 받는 거죠. 좋아요. 아, 이게 누군가에게 슬픈 이야기다. 슬픈 이야기죠. 근데 그게 오히려 어떤 리더들한테는 희망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이제 뭐라고 하죠? 리더들한테는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걸 확인되는 것 자체가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렇잖아요. 이제 리더 자리에 있다 보면 가장 외로운 자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외로운 자리에서 직원을 관리하고 또 새롭게 이제 뭔가 추진해야 되고 뭔가 도전해야 되고 또 혁신을 만들어야 되는 어떤 입장에서 이
사실 사람하고 관계십이 좀 어렵잖아요, 요즘 네. 시대. 근데 이거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영역이 어느 정도 점수가 높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또 LQ의 영역은 또 그러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도 말자. 왜냐면 이렇게 실제로 있다는 거 자체를 보면서 우리가 그냥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자꾸 위로를 받고 이제 확인하다 보면 근데 이런 것 것 같아. 같아. 이 LQ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이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고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LQ라는 영역을 얘기를 들으면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리더라고 하긴 뭐 그렇지만 어쨌든 팀을 이끄는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지내다 보면은 정말 가슴을 치는 일들이 많을 수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근데 그때 저 사람이 그냥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그런 직장의 그런 틀을 딱 벗어나서 내가 사람 대 사람으로 저 사람이 누군가에게 존경을 받을 어떤 그런 기본이 되는 사람인가를 그냥 보면은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움 감정이 없을 것 같아. 왜냐면 저 사람이 LQ가 없구나. 근데 어쩔 수 없이 밀려 올라가서 팀장 자리에 앉아 있구나. 그럼 그 사람도 얼마나 힘들 거야. 존경을 받지 않지만 존경을 원하는 자리에 가 있으니까 얼마나 가시방석일 거야.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을 이해해서 내 마음이 편해질 수가 있겠네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내가 또 만약에 나는 존경을 받고 싶은데 내가 뭔가 존경을 잘 못 받아. 그러면은 그냥 내가 LQ가 없구나. 안타깝지만 그걸 내가 하나님이 안 줬구나. 그러면 어디에 집중해야 돼? 내가 개발할 수 있는 영역. 이런 책도 좀 읽으시고 그렇게 좀 가볍게 또 우리가 실생활에 또 적용해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LQ라는 거는. 네. 좋습니다. 네.